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단일 모분산에 대한 추정과 가설 검정입니다. 먼저 단일 모분산, 즉 집단이 지금 하나란 뜻이겠죠. 여기에 대한 신뢰 구간을 설정, 그 다음에 단일 모분산 값에 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모분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카이 제곱 공식을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샘플의 제곱, 즉 분산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이 제곱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카이 제곱 검정은 카이 제곱 분포에 기초한 그 통계적 방법으로서요. 이 관찰되는 그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료가 이 빈도로 주어졌을 때 특히 이 명목 척도 자료 분석에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명목 서열 구간 비율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명목, 즉 명목 척도는 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죠. 예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남녀, 성별이라든지 혹은요 국가 분류, 한국,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이러한 그 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척도에 관해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이 표현을 좀 한다면은요, 카이 제곱 분포에 기초한 그 통계적 방법으로서 자료가 빈도로 조졌다. 특히 이제 명목적 자료 분석에 많이 활용된다고 언급이 되었었죠. 우리가 앞서서 모분산 그 시그마 제곱의 그 점추정량에 관련된 표본분산 S 제곱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즉 이것은 n-1분의 시그마 값 xi에서 x바를 뺀 값의 제곱승이었죠. 자, 이 공식을 좀 변형을 시켜서요. 바꿔보면은 자, 물론 뮤를 모를 때는 x바를 써야 되겠죠. 바꿔서 카이 제곱은 이와 같은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만 복잡한 유도 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어진 공식을 카이 제곱 공식을 활용을 해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는 이와 같은 오른쪽 꼬리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카이 제곱 알파죠. 유의수준 알파에 대해서 한쪽 꼬리, 오른쪽 꼬리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그 조견표는 교재 맨 뒤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규 모 집단으로부터 n 크기의 그 확률 표본을 추출할 때에 이렇게 카이 제곱 분포표가 되기 때문에 모 분산에 대한, 지금 전제가 단일 모 분산입니다. 단일 모 분산에 대한 이 구간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카이 제곱 분포를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단일 분포가 아니라 다양한 분포군이 있을 수 있다.
시그마 값에 따라서 분포는 많이 다르겠죠.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할수록 정기 분포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도 값에 따라 분포 모양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왼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자유도가 커지면 결국은 정교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분포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DF에 따라서 쭉 바뀔 수가 있다. 모분산에 대한 실내 상하한 이렇게 되어 있죠. 하한과 상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기강역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야 되니까요. 양쪽 꼬리 모양인 경우는 2분의 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유도는 당연히 n-1이겠죠. 시그마 제곱 상한과 하한의 값.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있으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시그마의 제곱승 값을 도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은 앞에 언급된 것과 같겠죠. 자, 실제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의 평균 무게가 16g, 표본의 크기가 20,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분산이죠. 구한 결과가 0.0025라고 했을 때요. 사탕 무게 변동 관련한 표본의 자료로부터 95% 신뢰 구간을 설정하여 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통계량 요약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풀이 그 순서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x바가 16, s의 제곱, 분산이 0.0025입니다. 실내 한계를 계산할 때 이제 상하한 값에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엑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하한과 상한 값을 구할 때 0.05, 즉 95% 신뢰 수준에 대한 양쪽 꼬리 부분입니다. 이게 한쪽 꼬리일지 양쪽 꼬리일지 여부는요. 문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즉 우리가 HO와 H1을 먼저 설정을 해버리면은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겠지만 HO, H1 이 설정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또 정확한 그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HO의 그 형식에는요. 세 가지 중 반드시 그 하나였죠. 즉 HO가요. 크거나 같다였죠. 즉 여기서는 뮤제를 해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다. 물론 이제 H1은 이거와 반대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죠. 작다, 크다,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정확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은 여러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HO 설정이 어려울 때는 역으로 H1부터 한번 즉 그 질문의 요지가 실제로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역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느 쪽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활용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풀이를 하면은 공식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방식이겠죠. 네,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되 하한과 상한에 관련된 양쪽 꼬리 문제인 경우는 네, 양측 검증이겠죠. 이런 경우는 1-알파가 아니고 1-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1 자, n-1입니다. 그러면 0.975가 되고요. 여기는요. 상한은 0.025가 되겠죠. 이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즉 이쪽이 0.025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요. 그것을 제외한 0.975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유도인 19에 해당되는 분포표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수치를 미리 엑셀로 계산을 다 해서 제시는 합니다만 교재와 뒤에 소수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쪽이 유의수준 알파의 값이죠. 0.025, 0.975에 해당되는 자, DF겠죠. 자유도입니다. 그리고 프리덤의 값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요. 20이 아니죠. n-1이니까 19에 해당되는 0.975의 값 8.9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0.025에 해당하는 32.85 이 제시되는 값에 따라서 소수점이 있고 없고 두 자리인지 또는 한 자리만을 요구할지는 주어지는 그 문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풀이를 적용을 해서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이제 하한의 값과 상한의 값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19 곱하기 0.00 쭉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32.8, 그 다음에 8.9. 이 수치가 조금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수점 뭐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자리까지 뭐 올림을 하든지 반올림을 하든지 혹은 버림을 하라고 주어지겠죠. 0.0014, 그 다음에 0.0053이 나와집니다. 그럴 때에 이 실내 구간 0.0380과 0.0730이 나와지는데요. 엑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값이 나와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n-1이니까요. 20이었습니다. 19가 되겠죠. 상한값은 그냥 는 해서 가져오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의 분산 0.0025 상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카이 제곱 임계치 32.85와 8.91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기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뒤에 적용표를 보면 바로 나와지겠죠. 그 다음 자 0.0014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9 곱하기 0.0025를 카이제곱 임계값으로 나누어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0.0014, 그 다음에 0.0053이 나와집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내 구간은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SQRT 했죠. 제곱근했습니다. 왜 제곱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다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입니다. 따라서 그냥 구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스퀘어 루트 값으로
구하면은 0.0380 그 다음에 0.0730이 나와집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었고요. 다음은 다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실게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티투어로 배차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유지가 되는지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관광지에 마련된 정류소 도착 시간에 대한 변동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정책이죠. 그래서 도착 시간들의 분산을 4분 미만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도착 시간들의 변동 정도에 대한 지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에 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10대의 버스 도착 시간 표본 자료 수집을 유의수준 알파가 0.05에서 가설을 검증해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HO가 4. 그 다음에 S의 제곱 분산값은요. 4.8이죠. 그리고 N은 10입니다. 첫 번째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이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착 시간의 변동이 4분보다 클 거야, 많을 거야 라고 하면은 시그마 제곱이 4보다 클 거야 라고 H1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밖에 없었죠.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도착 시간 변동이 4분 이내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 최종적으로 이 결론 H1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HO를 기각한다는 말은 결국 H1을 채택한다는 말이었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HO와 H1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까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이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8이 나와지네요. 다음으로 계산하는 것이 카이 제곱의 임계치입니다. 자, 카이 제곱 1-알파의 df 값을 구한다. 그래서 카이 제곱 1-알파 0.05였습니다. 왜 df는 n-1이죠. 그러면 0.95에 대한 값을 구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뒤에 표를 보시고 0.95에 해당하는 자유도 9의 값이 16.919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알파 값이요. 0.05였죠. 현재 이게 왼쪽 꼬리, 한쪽 꼬리, 오른쪽 꼬리만 지금 보는 거죠. 이 표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알파의 값입니다. 그리고 현재 H1의 값이 뭐였어요? 뭐보다 클 거야. 즉 4였습니까? 4보다 클 거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영역에
기강력을 우리가 지금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가 아니고 그죠? 그냥 알파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읽어오셔야 되죠. 앞서 얘는 0.025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는요. 단측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05에 해당하는 값 df 값은요. 10이니까 9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9에 해당하는 0.05 16.92 이 표상이 지금 16.92죠. 교재에 있는 수치와 소수점은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이제곱 임계치를 계산을 그대로 해보면은요. 16.9 소수점 지금 한 단위까지만 표시를 해서 하는 경우에 알파 값 0.05에 해당하는 값이 16.9입니다. 자, 임계치가 16.9란 뜻이죠. 그러면 표본 4.8의 카이제곱 값은 앞서 10.8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16.9 안쪽에 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HO의 영역이죠. 채택이라는 지금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확하게는 HO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뭐예요? 대립가설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기강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결론은요. 기무가설 HO를 수용한다. 즉 HO가 채택된다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는요.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도출하셔야 되는 뜻입니다. 지금 현행 운행 일정표가 잘 준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겠죠. 엑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어진 예제의 총 데이터가 10대에 대한 분산값 VAR로 구하시면 되죠. 혹은 VAR S 샘플로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4.8이 나와져요. 하한 값은 하한이라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자 n-1의 값 9 샘플의 분산은 4.8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시그마의 분산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이 4분 이내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책이죠.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시그마 제곱선이겠죠. 네, 제곱선 값이 4라고 하는 것. 그래서 H1이 4보다 큰지의 여부를 지금 확인 혹은 HO가요. HO 현재의 정책이 뭐요? 4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유효성 여부를 지금 체크하는 것이죠. 따라서 카이 제곱 값은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걸 하시면 되죠. 그래서 10.8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 제곱 임계값은 표를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HO를 결국은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한쪽 꼬리 카이 제곱을 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강력 이 임계치 값이 얼마다? 16.9일 때 10.8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래서 HO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HO를 기억하지 못한다.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죠. 최종 결론은 도착시간 4분 이하를 잘 실행함으로써 지금 정책이 옳게 잘 바람직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이제 반복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9장부터 10장까지의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기무가설을 설정을 하고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서 기각역 안에 들어가는지의 여부에 관한 임계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공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